안녕하세요, 마스터지로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칼부림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어떤 무술적으로 기교를 이용해서 무기를 방어하고 무기를 빼앗고 제압하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단순한 방법으로 무기를 든 상대가 위협을 가해올 때 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길거리에서 조현병 환자나 강도가 칼을 들고 왔을 때 가장 취하기 쉬운 공격 형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공격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술을 익혔거나 무기술을 익힌 사람이라면은 오른손으로 칼을 들었을 경우에 오른발을 앞에 놓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단 강도나 조현병 환자라는 가정하에는 이런 자세를 취할 가능성보다는 왼발을 앞에 두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오른손잡이면은 왼발을 앞에 놓기 쉽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상태에서 나의 가장 긴 무게는 왼쪽 다리입니다. 앞다리. 오른발로 상대를 차게 되면은 몸이 아무래도 이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상대가 같이 칼을 휘둘렀을 때 정면 쪽을 칼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뒤쪽으로 하는 게 낫겠죠. 뒤쪽. 이런 데는 좀 베어도 생명의 시장이 없기 때문에 상대가 오른손을 사용할 경우에 왼발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 위로 올려차서 낭심차기를 해도 좋지만, 낭심에 정확하게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그대로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밀어내는 킥, 푸시킥, 아니면은 옆차기처럼 상대를 멀리 밀어내는 킥. 그리고 손은 몸 앞에 들어서 몸을 계속 보호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푸시킥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푸시킥을 할 때에는 앞다리를 무릎을 높이 들어서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서 앞으로 찹니다. 무릎을 들어서 그냥 다리만 차는 게 아니라 골반을 앞으로 집어 넣으면서 앞으로 들어서 골반을 집어 넣으면서 차고, 자, 앞으로 강하게 밀어낼 때에는 다리에 몸이 딸려가듯이, 다리에 몸이 딸려가듯이 앞으로 몸을 이동시키면서 차는 게 더 파워가 강하고요. 찰 때 너무 이렇게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몸이 그대로 앞으로 기울어져서 앞으로 기대듯이 차게 되면은 킥이 실패했을 때 더 위험해지게 됩니다. 이쪽으로. 뒤로 살짝 피해보세요.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돼서 상대한테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에 중심을 약간 뒤로, 골반을 앞하면서 골반을 앞으로 집어 넣으면서 무게중심을 약간 뒤에 놔야 킥이 실패했을 때에도 몸이 뒤에 있어서 다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정면 푸시킥은 들어서 골반을 앞으로 집어넣으면서 몸이 정면을 향한 상태로 킥. 이걸 약간 몸을 옆으로 틀어서 옆차기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옆차기식으로. 똑같이 무릎을 튼 다음 앞으로 쭉 차면서 몸을 옆으로 틀어서 이런 식으로. 격투기에서는 맨발이기 때문에 앞꿈치를 이용해서 찌르듯이 차는데, 신발을 신고 있을 때에는 구두나 운동화도 바닥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대로 발바닥으로 차시면 됩니다. 발바닥으로. 이번에는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대가 칼을 들고 덤빌 때에는 어쨌든 일단 가까이 오기 전에 공격을 하고 도망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물건 중에서 좀 무게가 나가고 딱딱한 거를 상대 얼굴 쪽으로 던져서 상대 얼굴에 데미지를 주고 도망가는 게 좋은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은 어느 정도 무게도 나가고 딱딱하고 모서리에 맞으면은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상대가 칼을 들고
가까이 오기 전에 들어서 던지고 도망가십니다. 던져서 방어를 할 때는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뭐 무거운 가방 이런 걸 최대한 상대 얼굴 쪽으로 던져서 얼굴에 데미지를 한번 주고, 그게 확실하게 들어갔을 때에는 뭐 낭심차기나 뭐 발차기까지 해주고 도망가면 좋습니다. 도구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사실 이런 호신용 3단봉을 가지고 다니시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3단봉은 펼치시면은 이렇게 길이가 한 짧은 건 한 50cm에서 길고 한 60cm까지 되는데요. 내가 오른손으로 이 3단봉을 들고 있으면 오른발을 앞에 놓고 서서 반대쪽 손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은 처음에 자기 손에 맞기 때문에 그냥 붙여줍니다. 몸쪽에 붙여주고, 스윙을 하실 때에는 골반을 써서 뭐 야구라든지 골프라든지 모든 그 도구를 휘두르는 운동할 때에는 골반 움직임이 중요하죠. 몸을 돌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팔자를 옆으로 눕힌 형태, 팔자 스윙의 기본인데, 이게 몸에서 멀어지면 안 좋습니다. 이게 몸에서 이게 멀리 가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빈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몸에서 가까이 이런 식으로. 무기된 상대를 공격할 때 공격 타겟은 머리와 상대 손입니다. 상대 무기를 들고 있는 손, 머리, 손, 이런 식으로 상대가 들어올 때 손을 쳐주고 머리 치고, 아니면은 머리를 치고 손 치고. 머리를 한 대 치면 끝나겠죠, 사실. 3단봉을 이용해서 방어를 할 때 상대가 칼이 들어올 때 살짝 뒤로 빠지면서, 내 무게가 더 길기 때문에 뒤로 빠지면서 치고 살짝 들어가면서 머리까지 쳐주고. 다시 한번. 그리고 반대, 이쪽에서 올 때는 이쪽 스윙으로 쳐주고 뒤로 빠지면서 네, 최근에 병원이나 실내에서 칼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자입니다. 뭐 병원이나 사무실이나 일반 실내에 의자는 하나씩 있겠죠. 의자는 몇 개씩 있겠죠. 칼로 공격하는 상대를 의자로 방어할 때에는, 자, 이게 의자가 다리가 4개짜리 일체형 의자면 좋은데 지금 저희가 의자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로 하고 있는데, 다리가 4개가 있으면 그 4개의 다리 사이에 상대를 가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둬서 최대한 상대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면서 체중을 앞으로 실어서 상대를 벽 쪽으로 밀어붙입니다. 그쪽을 최대한 밀어붙여주고, 그때 혼자가 아니고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의자를 갖춰주고 여러 개의 의자로 상대를 계속 벽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벽 쪽을 밀어붙인 상태에서 이 상대의 팔과 머리, 무기든 상대를 공격할 때는 항상 상대의 무기든 손과 그 다음 머리를 공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이렇게 계속 벽 쪽으로 몰아주고, 다른 한 명이 의자로 이 손과 머리를 공격해 주면 제압할 수 있습니다. 자, 2인 1조로 의자를 이용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명이 상대를 다리 사이에 가두듯이 해서 앞으로 계속 밀어서 압력을 주면, 다른 한 명은 상대로 의자로 상대 머리와 무기든 팔을 공격합니다.